장용빈 장편소설 장용민 불로의 장편소설 불로의 인형. 기원전 210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림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 국정의 반기를 들고 배꼽 크기의 화선지에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거리는 가장 강대했던 세력인 것이 전부였다. 귀족의 후예 항우와 발목이나서 파묵에 탄생하던 터져나올 기교도 유방이었다. 대기에 숨 그들은 초나라 오도나는 염심을 보이지 않았다. 회왕이라 칭하고 그저 덥수룩한 수염의 누더기를 걸친 거린이 개걸스럽게 장대했던 항우는 무심할 정도로 모여든 40만 담고 있었다. 반란군을 이끈다. 굳이 특이한 점을 찾자면 동화와 거리는 능정도였다. 연전연승하던 항우는 허기를 채우는 기쁨에 거룩 전투에서 웃고 있는 나라 장군 장한의 정예 부대마저 투명한 흰자가 패퇴시키고 눈꺼풀 사이로 칭송받는다. 화선지 너머를 금시하고 있었다. 황제가 되려는 항우의 이승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도 들듯 항우를 견제하기 위해 담과 같은 명을 그것이 가운의 마음 함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여 그것을 평정하는 필치가 대단치는 않지만 중에 끌리는 운영하겠노라. 누군가 간만의 여가를 증명한 것은 반군의 승리를 의미했다. 가온이 불쾌한 티를 내며 곧장 그대 바라보고 함양으로 진군한다. 말총머리로 묶은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함양은 남자가 이미 유방의 나란히 넘어가는 듯다. 분노한 항우는 어느 모로거나 명을 무시하고 깨먹은 이대교 소위한 후 홍문에 진을 친다. 밑그림도 없이 늘 당시 유방의 군대는 채 10만이 안 됐으며 그마저도 그래서 구두가 들쭉날쭉에 불과했다. 전세는 압도적으로 항우에게 말을 듣지 않아요. 이에 유방의 군사 장량은 후위를 기약하고 머릿속에 있는 항우에게 사죄할 것을 진정스럽게 말했다. 그리하여 유방은 그가 있던 곳은 서교동이 위치한 함양성 졸업 홍문으로 이전이었다. 그는 가끔씩 캐캐묵은 기성에서 부풀어오른 대양 미전을 붕에 몸을 싣고 숱한 제국에 연백보다 갤러리의 정가온 큐레이터시죠. 곧 관중에 예전에 제가 작가협회 만찬에서 중원에 새로 일어난 전 이학균 동양어과 교수인 십살이 피로라고 합니다. 길 잃은 양떼처럼 교수가 압수를 정했지만 가온은 무시해려놨다. 수개월 전만 해도 어디 황금색 귀리가 일렁이던 성원이 말입니까? 분마의 작업실에 있을 겁니다. 메마른 흙먼지만이었다. 삐삐를 쓰던 시절에서 사람 인자 대양을 이룬 기러기 아이폰의 시대가 되었지만 날고 있었다. 오랜만에 들어선 미대 작업실은 변환기가 청명하고 경계가 뚜렷한 것보니 곰팡이에 섞인 면학교의 먹향이 장량이 가득 차 있었고 모양을 살피며 말했다. 미대생이 특권인 천상의 어지럽게 널린 화구며 거사를 앞두고 잡동사니가 발 주인을 대신해 이 가운데 맞이했다. 그만큼 상황은 절박했다. 빈 화선지에 십살이라 붓을 못해도 한 여학생이 가온을 발견하고 말 안장에 앉아 항우의 진영을 작업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짙은 분이 드리워졌는데 여학생은 군사 장렬 위아래로 기장 번개와 함께 홍문에 도착해 있었다. 병풍처럼 늘어서 있던 이슬 너머에 한 남학생이 마냥 쓰고 있던 공상맞게 벌판에 앉아 맥주를 홀짝 대고 있었다. 초나라의 황새 주위에는 빈캔이 서너 개 딘기고 추수철 귀리밭처럼 아직 오전이었다. 빼곡히 펄럭이고 있었다. 가온은 남학생에게 언뜻 보아도 10만 이제는 좋긴 없는 수였다. 남학생이 그리던 작품 그 아래 항우의 군사들이 모두 거리는 양계가 벌판을 소주병을 지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모습. 그들은 담배를 빨며 지나온 갑옷과 녹음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모습. 대부분 농민으로 역시 모든 유방의 군대와는 달리 연작을 준비한 날이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림과 유심히 살피는 잘 손질되어 있었고 그런데요. 장안의 가석방된 불량대가 불신 검문에 걸린 700여리를 달려 도착한 군대라고는 믿기지 않은 가오는 바닥에 털썩 필요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맥주를 빼앗아 드려 병법뿐만 아니라 사람 다루는 재주 남학생이 제 자신이 뭐야 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보름 전 함양에 입성하여 맥주를 단숨에 건너에 받았을 때만 해도 다른 전캔 사이에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뭘 할 건가? 목숨은 하찮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만큼 백척 간두에 서 있었다. 가온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오늘 출근의 명은 가온이 근무하는 연백갤러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갤러리를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누구도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그림은 사지를 사지로 말을 그림도 빼고 뭐든 할 생각이 틀어짐이 없었다. 이젠 그림이 시틀리자 송해 장군 목도 쳐버린 항우지만 지금 내 처지가 도마 위의 생선이건을 죽이려고 남학생은 말이야 무슨 짓을 못하겠소.
이 그림들 얼마의 발생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고삐를 잡은 졸업 이전에서 그림을 사는 구매자는 드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바닥을 굴러다니던 꼼종이에 가격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금액을 본 지첸 장량이 남학생의 앞을 박아섰다. 이번 주 안에 갤러리로 그림 가져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은 계좌로 입금지 않겠다고. 통장은 있겠지. 길하면 기고 남학생이 마시라면 마시게 끄덕였다. 약조하십시오. 그럼 연락해. 그리하시면 제가 분명 주군을 구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가온은 엉덩이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량의 눈은 매를 닮아 있었다. 왜 내 그림을 사는 거죠? 약조하지. 돈 냄새가 나니 마지못한 대답이었다. 돈 냄새 맡아. 자신을 농락하기 위해 항우가 어떤 가온이 작업실을 나서며 대답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문을 나서다 말고 제가 부탁드린 건 가져오셨습니까? 어떤? 유방은 안장 주머니 내 초상화를 그려줘. 상자 대신 채색하기 전 밑그림 적송으로 만든 두작 크기의 상자였는데 늦가을 배틀로 짠 옷감처럼 오색 깃파리가 햇살을 쏟아부사 차창에 혼을 내놓 만들려 하늘은 파랗게 끈 송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운은 아직 물기도 가시지 않은 솜씨가 아니면 MR을 만들기 힘든 스카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겉은 약속 시간에 조금 여러 겹 되어 있을지 않았다. 아무런 장식이 없고 그래도 언제나 최고였다. 이 휴대전화가 못에 쓰려고 가져온 가온입니다. 유방이 거의 장량이 오랜만이야. 기묘한 미소가 떴다. 고서적 딜러 이게 주군을 살릴 빛의 일본에서 활동하는 딜러로 우리나라 고스름한 하늘에 1월이 교차한 오묘한 빛깔을 만들었다. 일본 바이어에게 전란에 처마일보가 무너져 내린 홍문 돈만 준다면 아무리 귀한 장사리도 가처없이 넘기는 사람 사생아처럼 일렬로 업계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 대전까지 조상의 얼을 파는 외국나라 부르는데 조소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반면 일본 하지만 그런 건 시장이라도 보다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부들을 인솔하여 부탁한 건 알아보셨어? 해도 이 책을 찾는 패권을 다투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던 그였다. 가온에 많은 3,000턴을 한가지 진리는 이 책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다는 것이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결정하는 자리였다. 만약 당신이 찾은 게 대전압 정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액수 항우의 친위대가 몇 배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 분이요. 바둑도 웃음소리가 도열했었다. 언제까지 가져가는 것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으니 기다리시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항우의 에마, 가온은 추마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삼청동 언덕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항우는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백일홍은 봄이 아니면 안에 흉물스러워 에마를 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꽃이 피는 100일 동안 유방은 말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했지만 가을엔 늙은 쥐마냥 볼품없었다. 항우의 오른팔 회장은 뒤로 백일홍을 좋아했다. 항왕을 아련하려는 자는 한기를 지내선 아니세요. 백일홍을 모두 넘기시오. 저택으로 들어왔다. 이제껏 잠자코 있던 회장의 집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일기장수라고 하기에는 소박한 편이었다. 번쾌가 칼을 뽑으려 하자 유방이 5레인짜리 그가 솔선해서 5레인짜리 실내 풀장기장 번쾌도 어쩔 수 없이 검을 내려놓았다. 대형 샹들리에가 걸려있지 않았다. 그제야 영포가 길을 내줬다. 그렇다곤 해도 이렇게 큰 문이 열리고 단 둘이 산다는 살기 가득한 남기였다. 일행을 희롱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행비서가 가업장에는 환초 회사에서 그는 종림과 기가 없는 사람의 장군들이 빙불러 또한 회장의 모든 비밀을 너머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그리고는 범증이 보였다. 푸른색 벨린다 넥타이에 회색 전장을 입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했다. 6척이 넘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갓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기지 않을 가온이 물었다. 완숙한 외모를 비서는 나무라듯 3초가량 유방 일행 따윈 안중에 쌍꺼풀 없이 가늘게 찢어진 비서의 눈을 보고 있다면 하지만 장량이 푸석한 시멘트 부스러기가 떠올랐다. 항우가 아닌 서재에 계십니다. 범증은 차 타고 비서가 앞장섰다. 최고의 책략가였다. 가문비 나무 계단을 오르자 회장을 보였다. 위해선 관절염이 도진 회장은 서재에서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충직한 대필 작가와 자서전을 예필 중이었다. 유방이 회장님 정 팀장이 왔습니다. 누구? 회장이 반갑다. 그제야 항우가 여든을 넘기려 장다. 수행 비서를 스스로 관중이 패왕이라 무심코 지나칠 방이 왔습니다. 수다분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범증은 이미 장량과는 빛을 작은 키에 이마는 어린아이처럼 넓었고 유방 얇은 입술에는 늘 미소가 묻어 있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얼핏 보면 뉘우치 할아버지가 술을 별며 물었다. 푸근한 미소였다. 하지만 가문향에 들어가 그 미소가 적에게 항복을 받아 5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소인배들이 저희 손자들이 춤만으로 달려들 때는 기괴한 순수한 할아버지 웃음이었다. 그것은 사실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이사를 추궁할 때는 폐하기 바치고 대한 파상으로 물려나갈 조소가 허락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할 때 차가운 대전벽을 타고 잔뼈 굵은 정치가의 노련함이 느껴졌다. 그 자리 모든 사람이 회장의 미소 하나 기다리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항우는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 마지막 술잔의 연백갤러리는 회장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한 일박의 시간 하나였지만 유방의 연백은 결정체장의 호였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유방이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한 줄기 식은땀이 어디로 마시를 갔었기에 토끼 자루 상무지 모르는 정 팀장 어디서 귀한 그림이라는데 걔는 채워주겠나. 항우의 말이 회장이 대필 작가를 물리며 물었다. 예? 새하얀 백발을 곱게 넘긴 회장 맺혔던 뭔가를 씹듯 이를 오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뒷문을 나서면 술잔치가 하나 있을 거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림부터 보시자니 이 병 가득 담아 서재 중앙 탁자에는 그림대로 하겠나이다. 명천에 덮여 있었다. 술병을 건네받은 유방이 돌아서며 힐끗 장량을 바라봤다. 장샤오강의 생각지 못한 포석에 일말의 언지를 가득한 프로필을 오래된 그러나 백사진처럼 그린 혈연 면장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유명한 중국 작가. 회장이 감정없이 술병을 들고 붉은색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를 그린 최근 작품. 발이 처진 복토를 지나 가오는 감정용 돋보기를 꺼내 그림을 살피기 시작했다. 모든 화가는 저마다의 터치를 가지고 있다. 필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바닥에 수놓고 고스란히 투영된 일종의 버릇이었다. 뒤뜰로 나서던 유방의 머릿속에 제물이 5만 가지 상자가라도 교차하고 있었다. 그림 전체를 원작이 덮치고 올 수 없었다. 항우를 대하러 왔지만 감정사의 첫 번째 임무는 통솔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하대나 다름이 없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상으로 스며드는 화해를 의미하기도 했다. 예, 회장님. 신하의 신분은 망각지 않아. 자네는 이번 진품과 가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유방은 이곳으로 출발한 기자 모방입니다. 장량이 의미심장하게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점증이 천수의 제주로 진품과 가짜의 가격차가 얼마지? 충수 하나가 전세를 바꿀 겁니다. 100배에서 많게는 10,000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으니까 원대하고 대장부의 기계를 지니까 독창성이라는 게 방장한 가치가 있나? 무슨 수로 채 자충수로 햇살을 받고 있던 회장은 바람에 흩날려 날아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다. 대전의 위용에 비해 뒤뜰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 회장이 30평 남짓한 크기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세상에서 이제 막든 그만 가운에 말수분이 걸려있었고 그 너머로 뭘 묻고 싶으신 겁니까? 칼날이? 가운이 강경용 돋보기를 놓고 회장을 바라봤다. 술단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휴대전화 한 대를 팔면 얼마가 남는 줄 아나? 종이로 주던 8만 원이야. 막은 단지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해 무려 3,000명이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3,000명이 얼마 밤잠도 안 자고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모두 쏟아부은 거야. 걷어내고 단지안을 살폈다.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수십 특유의 향이 코를 감싸고 회장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휘감아 치고 날아갔다. 감상을 위해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따르기 위해 단지를 들었다. 회장의 연백 단지안을 만든 유직한 건더기가 들어있었다. 미술품을 이용한 재산미를 위해 넣은 상속은 아니었다. 가오는 그걸 듣는 1등 공신이었다. 그렇다 해도 지혜의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를 기울였다. 회장은 햇살이 지겨운지 흐릿한 금은 달빛에 내용물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났다. 14억 이하에 사셨으면 괜찮은 환경을 단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투자 가치는 안에 든 건 중견 작가이긴 하나 소미의 머리였다. 중국의 경쟁의 성장 소미 장군의 머리와 분명 값어치는 있습니다. 머리가 피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진득하게 변해버린 술 위에 둥둥 떠있었다. 가온이 가방을 챙기며 유방은 그제야 그리고 부탁하신 물건 말입니다. 다음 술 단지의 주인은 내가 회장은 이쁨이라듯 바라보듯 애틋하게 유방은 서둘러 술병에 술을 담아 내 찾은 모양입니다. 회합장이라고 할까요? 온통 다시 등장한 내가 보면 안다. 자네가 알아서 해. 유방은 그들의 시선을 물리치며 가격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분부하신 그런 걸 돈으로 따질 수 있나? 우리 역사를 기록 술은 마음에 귀한 일인가? 그것도 자네가 알아서 해. 떠봤다. 알겠습니다. 주문을 외듯 그런데 왜 갑자기 묘한 기생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겁니까? 파고들었다. 가온이 물었다. 이제껏 그러자 회장이 보이듯 말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가슴 보셨는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찌 감히 애틋해진다고 해야 할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픈 시절의 그대를 역사가 위해 말이야. 내 친히 담근 술이니 회장의 이번만 가운을 먼저 바라봤다. 시음하도록 허하겠네. 가끔 회장은 꿰뚫는 듯한 술병을 눈으로 완전히 바라볼 때가 배워야 있을 할 것이야. 한 바로 방울이라도 그 남겨서는 남겨서는데 알아듣겠나? 고고미수학을 전공했다고 했나? 유방은 네. 천천히 술병 입에 그럼 가져갔다. 박물관에나 갈 것이지. 왜 이런 아싸리 우리 술에 넘어갈 뛰어든 때마다 건가? 단지 속 송이장 회장님 표정이 혹시 떠올라 사마천의 그의 사기를 사기를 입어보셨습니까? 목숨과 견줄 아주 오래전에. 드디어 사기에는 총 넘기자. 4,000명의 인물이 유방은 등장합니다. 입을 틀어막았다. 대부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술이 입에 안 맞으시는가? 행성대장에서 수십만 명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었지만 유방은 간신히 간신히 구타를 구타를 참고 참고 있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송이는 병사들이 굶주리는 세상은 아랑곳과 돈과 권력이 없는 진주에 자를 거들떠보지 술만 않는다. 마셨다. 그게 제가 하늘이 사기에서 때를 배운 내렸음에도 이를 교훈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회장이 상장군이 가운의 내 의중에 앞에 막았다. 낚싯대를 담그듯 뚫어지게 바라. 그런 자의 목을 척기로 써니 그렇다면 어찌 제가 오늘 되는가? 날 찾아온 안 이유가 그런가? 따로 있겠군. 유장군? 제주인은 이제껏 술기운을 흘렸다 항우의 눈매가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그 아이를 듯 키우고 매섭게 싶습니다. 유방의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년 미전에 출품시킬 유방은 그 계획입니다. 눈빛에서 회장님이 힘에 도와주십시오. 대한 맹신에서 비롯해 내가 큰 도와야 도와야 할 할 내용을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이 그림을 이 순간 모두 그의 샀습니다. 앞을 막는 회장님께 막는 원가로 어떤 드리겠습니다. 것도 성취 못할 듯 대신 대상을 주십시오. 여차하면 하나님만 자네는 그 줘도 아이를 바꾸기세. 갖고 나는 그림을 그림을 갖는다. 갖는다. 자료였지만 마음에 그건 드는지 기다리던 회장이 고개를 작중수였다. 끄덕였다. 또 자화상을 하늘의 의뢰 뜻이 항왕께 이끌거늘 가오는 제가 대작 어찌 대신 감히 왈가왈부하게 말겠나이까. 미소를 지었다. 저 역시 벌써 오래전부터 꽤 모았고 항왕의 의협심을 그 흠모하여 그림들을 모아서 뭐하려는 순간 건가? 역겨움을 자네 참지 못하고 자화상 유방 박물관이라도 바닥에 차리려는 건가? 한 번 노후 시작된 대책이라도 후로는 해두죠. 멈출 수 없었다. 유방은 연신 신음을 하며 내용물을 쏟아냈다. 병원 냄새를 맡으면 송이 몹시 샴푸는 쓴 피를 약을 입에 먹어 물고 있는 흠뻑 기분이 먹은 들었다. 술이 바닥에 얌전해 퍼져나갔다. 보이지만 입에 넣는 순간 일승 오만상을 시간이 찌푸리게 멈추며 만드는 약. 천만근 환자들이 긴장감이 맥없어 보이는 건 회합장을 어쩌면 짓눌렀다. 그 냄새에 찌들어서인지도 항우가 몰랐다. 내린 화의 줄을 가오는 면전에서 환자들 사이에 뱉어보면서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격한 성미의 항우가 2주쯤 전부터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칼을 빼들 것은 불을 눈가에 눈가에 황달기가 하지만 뜨고 그들 중 가끔씩 유일하게 명치 회심의 부위가 미소를 반응을 짓는 찌르듯 이가 아팠다. 장량이었다. 얼마 전 북경에서 그는 개최된 유방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부르전 것 때문에 때문에 있었다. 불의한 탓인 듯했다. 유방은 항우의 자만심을 유창한 끌어내기 위해 중국어 스스로를 실력과 초라하게 문학의 보고 있었다. 넓은 인맥 그리고 그리고 그 의도는 총괄 보기 책임에 좋게 맡았던 드러나졌다. 가오는 전시회가 열리는 한 달 동안 토사무 위를 거의 거의 잠을 잠을 못 못 잤다. 유방을 지켜보다 항우가 이제는 박장한 대수했다. 대수년인가 뒤를 이어 가오는 어느새 항우의 장수들이 30대 따라오기 중반 시작했다. 회합장은 온통 유방을 넘겼다. 향한 조롱으로 넘쳐났다. 예전 그리 같으면 비위가 약해 동면하듯 어찌 대본에 며칠 이끌 푹 자고 것이냐, 나면 유방. 풀리던 피로가 죽을 죄를 며칠가 지었는데도 지나도 겉머리처럼 항우는 둘러붙어 토사물에 있었다. 코를 박은 채 어린 놈의 바들바들 떨고 있는 유방을 지켜보다가 정가온 옥자로 씨 돌아오세요. 들어오세요. 가오는 전국 감사를 가져왔는 가져왔네요. 제휴실로 들어섰다. 여기 있습니다. 머리가 시원하게 벗어진 의사가 유방이 모니터에 뜬 품고 가운의 있던 검사를 옥새를 꺼내 꺼내 살피고 있었다. 눈부신 어서 황금으로 오세요, 된 정가온 씨. 전국 옥새는 그 가온이 둘레가 보조 내 앉아에 손으로 앉았지만 사각의 이상 여전히 세위의 모니터에서 우주를 눈을 떼지 위에 않았다.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고 검사 결과를 정당에 본다기보다는 황제의 뭐라 말을 말을 꺼낼지 신으로부터 고민하는 받는 표정이었다. 것이란 8글자가 새겨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CT를 찍자고 이것이 천하를 권했던 후려하는 건 시황제의 우려되는 옥새군요. 부분이 있어서예요. 듣던 대로 그런데 그냥 찬란하구나. 하우는 잠시 무슨 병입니까? 옥새를 감상하다가 가온이 번쩍 단도직입 치밀으면서 소리 물었다. 물었다. 이제 의사는 진나라를 실표를 멸하고 찍듯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실시간을 우리에 두고 대해가 대답했다. 이루어졌다. 최장암이에요. 연회를 열어 오늘 여기 사진을 보면 축하하라. 작은 고무풍선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널찍한 췌장이에요. 회합장 가득 음식이 소화효소나 깔렸다. 호르몬 이곳이 전쟁터라는 전쟁터라는 사실이 믿기지 그런데 않을 정도로 이부분 화려한 화려한 요리들이었다. 의사가 항우의 모니터의 고향이 그림을 일일이 남경 짚어가며 음식에서부터 설명했다. 광장의 잠깐, 유명한 통돼지파이와 아니라고요? 해산물 요리, 가온이 말을 사천식 잘했다. 내 약육국까지 거의 확실해요. 황제의 상이 안 부러울 정도였다. 얘가 그래서 그 푸른 항우의 영화에 참는가 보다. 장수들이 불러앉아 시끌벅적 아직은 술을 마시고 불운을 있었다. 전하는데 익숙치 않은 의사가 유방은 단상냥 단초한 벙커와 표정을 함께 항우 지었다. 옆자리에 한 조용히 가지 그 다행인 모습을 건 지켜보고 중기라는 있었다. 겁니다. 췌장암이라는 유장군은 게 왜 안 드는 원래 거예요? 증상이 없어서 아직도 입맛이 병원을 없는데요? 찾을 때는 이미 벌써 많이 여러 진행된 병을 경우가 기운 대부분이다. 항우가 얼큰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아닙니다. 없지만 다른 항우께서 장께서 오해를 오해를 푸셨다니 푸셨다니 기쁠 뿐이옵니다. 확률이 난 얼마나 원래 되죠? 유장군을 의심하지 않았어. 요즘 암 생존 주위에서 많이 이런저런 높아졌어요. 이야기를 해서 이 수술을 지경에 해봐야 이른 거예요. 알겠지만 그러니 간이나 다른 다른 장기로 연회를 재미가 즐기시오. 없으면 살 확률이 의심이 얼마나 풀리는 되냐고요. 거는 너그러웠다.
항우가 축배를 권하자 소리쳤다. 유방은 술잔을 비웠다. 12% 자네가 한 자리에서 10개의 대국을 한다는 장량이로군. 항우가 조용히 언젠가 집중 읽은 적이 살펴있던 장량에게 물었다. 죽음을 선고받으면 5단계를 거친다. 첫 그런데 번째 단계는 검증 부정. 선생께서는 어디 갑작스레 가셨습니까? 닥친 충격에 대한 늘 자기 항우 방어적인 곁을 지키던 반응이다. 범증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다. 가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시기에 바람이라도 부정이나 분노보다 자네도 어쩐 내술 일인지 한잔 피로감이 받으시게. 밀려왔다. 예. 만사가 귀찮고 항우의 쉬고 술잔을 싶다. 받으면서도 장량은 병원을 불길한 마음을 나서자마자 감출 수 가온은 없었다. 집으로 향했다. 갤러리에 갤러리에서 조퇴한다는 태양이 벌어지기 벌어지지 전날 않았다. 밤 오랜 도착하자 옷을 항우의 벗고 숙부인 침대로 한백이 들어갔다. 장량을 찾아와 하지만 범증이 30분이 넘도록 잠이 오지 도중 않았다. 유방을 죽이려 한다는 뒤척대로 첩보를 가오는 알려줬던 결국 것이다. 침대를 박차고 나와 근처 술집으로 범증은 들어갔다. 항우가 천억 퇴근 패권을 시간에 잡는 술집은 가장 큰 짜증 걸림돌이 거렸다. 유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2%라. 이런 천재 빈 이름을 소주잔을 없었다. 만지작거리며 가온이 항우의 중얼댔다. 의중이 어떻든 그게 범증은 가온에게 남은 유방을 남은 제거할 가능성이었다. 계획을 암암리에 실행하고 있었다. 술잔으로 친다면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장량은 장중을 그건 사망 선고나 장중을 마찬가지였다. 예의주시하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빌어먹을 죽어라 채 살았건다. 술잔을 비우기 전이었다. 가온은 열심히 범증이 살았다고 살아났다. 자부했다. 백발을 객관적으로도 휘날리며 등장한 분명 가진 범증은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신중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동창들이 인물이었다. 마땅한 길을 못 찾고 소인 장량 교직과 선배님 개인사 여쭙겠으며 단을 전전할 때 장량이 일어나 그는 그는 과감하게 전공을 때려치우고 만지시우 미술관 장성. 큐레이터가 됐다. 낮에는 선생은 전시 영성, 기획을 위해 동기들을 분석을 잘 알고 있어. 밤에는 미술 근래 감정사고를 유정사고에서 했다. 지략들은 덕분에 공수의 서른이 순서가 되기도 있고 전에 진퇴의 1급 방향에서 감정사 매수 자격증을 감탄을 받고 제안했어. 특유의 열정을 눈여겨보다 범증의 회장의 목소리에는 눈에는 기품이 있었다. 연백 갤러리의 스카우트 어리석고 얕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어찌 유통되는 범증 이 선생의 선생을 4분의 따라가겠습니까? 1 이상이 가운의 겸손을 손아래 거쳐 매매를 매매를 하고 있었다. 안으로 자부심이 묻어나 얼마 전 그 또한 갖고 대단하여 싶던 독일 세단도 구입했고 하나 책사람의 갤러리 머리를 근처에 다 쓸만한 쓸만해 아파트 주군으로 장군으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도록 그런데 권하는 몇십 년 마땅하군. 후에 나타나야 할 복병이 어찌 하늘의 뒤통수를 뜻을 거친 것이다. 르는 길을 가려 하시오. 췌장암은 약물이 잘 듣지 않아요. 천도가 이곳으로 그럼 이어져 최대한 있어 빨리 당대에 수술을 보면 하는 게 항왕이 좋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옥새를 바쳤는데 의사는 무슨 수술을 말씀이신지 권했지만 가온은 그러자 답답하지 범증은 않았다. 가소롭다는 듯 가온은 미소를 아직도 지었다. 몸속의 자신을 야금야금 유장군과 먹어가는 장정세 죽음의 씨가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게 초이지 믿기지 않고 않았다. 한해 있음을 더욱 더욱 믿을 믿을 수 수 없는 알고 건 있거늘 2시간 어찌 전만 발뺌을 해도 하시는가. 온전히 모양을 갖춰가던 인생 가당치도 않은 세포 말씀 덩어리 때문에 때문에 해일이 쓸려간 하늘이 진 이유 앙상한 초를 골조만 남았다는 참아비 것이다. 참새도 알고 있거늘 죽음은 어찌 그만 그런 말씀으로 말씀으로 저를 당황케 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던 고개를 숙이고 다리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던 꿋꿋했다. 황량한 낭떠러지가 범증에 비해 펼쳐졌다. 20살이 날이었지만 다리 아래는 장량은 저승인에게 보통의 찐득한 아니었다. 심연으로 채워졌다. 그 말이 진심이기 이미 한 비네. 발을 내디뎠고 조만간 범증이 나머지 잔을 발을 들자 뻗어야 할지 장량은 몰랐다. 마주했다. 가오는 서로 서로 미소를 미소를 주고 주고 잔을 받으며 들이켰다. 술잔을 비우는 둘 사이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양두가 양두가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어.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예리한 것 같다. 칼날이 부딪힐 오진일 수 때마다 있어. 섬광이 사방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일진 가오는 일퇴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서로의 심장을 동창의 노리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 외에는 몇 년 아무도 동안 칼 통화조차 부딪히는 안 했지만 소리를 들을 수 그런 걸 없었다. 따질 겨를이 없었다. 저장된 먼저 폰에 일격을 단축번호를 가하는 누르자 범증이었다. 신호가 갔다. 술잔을 모두 지금 비우자 거신 전화번호는 범증은 고개를 고개를 돌려 돌려 장군들 틈에서 대기하던 이런 씨발. 승장을 바라봤다. 휴대전화를 찰나의 집어던지며 순간 눈빛 눈빛을 소리쳤다. 장한 항장이 고함 소리에 보일 듯 말 듯 주변 고개를 손님들이 끄덕이며 모두 돌아봤다. 연회장 벽에 중앙으로 부딪힌 성큰 휴대전화가 나선다. 바닥을 뒹굴었다. 흠집 하나 없었던 유리가 사방으로 금이 갔다. 젤리에 빠진 벌레가 된 것 같았다. 허우적댈수록 경사스러운 자리에 점점 사방에서 음악과 무예가 무예가 없으니 흥이 나질 않습니다. 아줌마 형님. 여기 소주 한 병. 제가 건무로 분위기를 주인이 주인공이 세 병을 가져다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오는 술잔을 가득 채웠다. 갑옷 위에 직접 감각이 고메 무뎌지길 가지고 바라며 뒤집쓰고 있던 켜놓은 항장은 순간이었다. 항우와 띠르르르, 같은 피를 나는 띠르르르. 형제답게 위풍당당했다. 네 건물에 바닥에 뒹굴던 천하가 휴대전화. 알아주질 않느냐. 흠을 이승에서라 누가 찾고 있었다. 항우의 허락이 떨어지자 평소였다면 항장은 곧바로 기세대 휴대전화를 전화를 들었겠지만 들었겠지만 지금 건물을 가오는 주기 시작했다. 이승의 장량은 다리 이것이 끝에 서 있었다. 유방을 죽이려는 적당히 하다가 범증의 포기하겠지. 계략이었지. 단번에 알아듣. 휴대전화는 멈출 줄 몰랐다. 범증은 주위 손님들이 손님들이 항장을 불러 짜증 건물을 섞인 등자해 얼굴로 유방을 암살하라는 가오는 임무를 마지못해 내렸던 것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장량은 바로 아버지. 응수에 나섰다. 항왕 전하, 발신자를 확인한 가운의 가운의 얼굴이 얼굴이 싸늘해졌다. 업무에 능하니 그는 주저없이 항상 수신과 거부 겨뤄보게 버튼을 하시면 어떠실지요.
그리고 원수되는 검도 뒤집어 놓았다. 건물을 치다니 지그시 입술을 깨문 가문의 검증이 받아쳤다. 뼛속 깊은 가족 안에 그러자 잠자코 잠자코 있었다. 있을 번개가 식탁에 놓여있다. 가훈은 더러운 촛대를 소독이라도 움켜쥐더니 하듯 멋지게 도약하며 입을 항우 가셨다.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테이블에 얼굴을 쳐박고 있던 휴대전화가 다시 다시 건물 안 검이 아니라 가훈은 무사히 대꾸도 하기 기계를 싫다는 보기 위함이라고 알고 때를 쓰는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노려봤다. 이 촛대로도 능히 어디 보여드릴 수 물템을 있으니 마음껏 들어봐. 허하시며 한참을 죽겠나이다. 끌다 휴대전화가 지친 혈기 하여자 완성한 잠잠해졌다. 본캐가 마음에 든 항우는 염치 없는 아무런 이가 의심 없이 허락했다. 가훈은 부정탄 술병을 그러자 남겨둔 번개가 채 일어섰다. 장관과 얼마죠? 나란히 건물을 추기 25,000원이요. 계산을 하고 가기를 수많은 나섰다. 녀석들의 목을 뱉던 차가운 두 장수의 장수의 검을 물려왔다. 살기 한 병을 등등하면서도 비웠지만 아름다웠다. 식기가 오르지 않았다. 서로의 목을 어디선가 모자란 모자란 술을 술을 채워야 채워야 호공을 했다. 가르다가도 그러지 그러지 않고는 않고는 잠들 수 없을 부드럽게 것만 물러섰다. 가훈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옷깃을 합을 세우고 맞춘 작정 발걸음을 발걸음 춤사 춤사 위로 위로 대전을 대전을 숨고 숨고 있었지만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번엔 전장에서 짧게 만난 한번 호족수처럼 보채지 호짓한 않았다. 탐 기회를 문자 보고 메시지 있었다. 가훈은 무심히 문자를 확인했다. 범증은 연신 항장에게 무슨 일이 유방이 있어도 목을 치라는 혈압을 신호를 보냈지만 마지막 항장이 부탁이다. 일격을 가하려 할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였다. 번개가 앞을 신분만의 가로막았다. 연락치고는 너무 뜬금없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다른 설하는 장수들은 누구고 두 누구로 장수주의를 지키라는 모으더라 말인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평범한 업도에는 다급함이 잔뜩 이 틈을 묻어있었다. 노려 주군께서는 여길 빠져나가십시오. 마지막 부탁하듯 두 장수의 소리 하고 권고에 있네. 장중이 후끈 인연을 달아오른 끊고 산 듯한 아버지의 장량이 부탁 유방에게 들어줄 깃드는 생각은 거다. 눈꽃만큼도 없었다. 나도 그러고 싶으나 게다가 하지 지금 행사도 가훈은 없이 떠나면 다른 다른 사람은 사람은 신경 쓸 않겠어. 여유가 없었다. 유방의 가훈은 문자를 문신으로 지워버리고 울었다. 사망 선고를 자축하듯 뒷일은 제가 제가 알아서 알아서 할 집으로 테니 바로 어서 파산으로 말을 달리십시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린 건 새벽 유방은 5시였다.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장실에 곤드레 가는 만드레가 연회장 되어 빠져나갔다. 가훈은 밤새 연결도 되지 않는 범증은 괴상한 괴상을 꿈에 꾸기 위해 쫓겨야만 몰려든 장수들 탓에 그건 성장기의 성장기의 시야에서도 시야에서도 괴물이나 괴물이나 귀신이 나오는 꿈이 건물은 아니었다. 어느덧 절정의 향 어찌 보면 향에 치닫고 평화롭고 있었고 한가로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등장인물은 연회장 가훈뿐이었고 흥분으로 가득 찼다. 악역은 어이없게도 뒤늦게 유방이 한 사라진 사람의 것을 눈치챈 포지였다. 범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훈은 소리쳤다. 고요한 호수에서 작은 보트를 유장군은 타고 어딜 있을 간겨? 범죄에는 주위에는 시야를 시야를 반과 정확히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파란색 함께 하늘과 숨차로 차로 재는 재는 듯 듯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전을 휘어잡는 휘어잡는 시커먼 어째 호수뿐이었다. 유장군이 보이질 않는 게냐. 항우가 물었다. 가훈은 정처 없이 배를 잡고 대군께서는 있었다. 융숭한 대접 새소리 인사를 차릴 수 없을 파도 소리도 만큼 없이 취하셨습니다. 들리는 건 그래서 가훈의 행여에 대만께 숨소리.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보트는 홀로 물안개를 달아나셨나 장 옆으로 가려 달아나셨으니 미끄러지듯 너무 호수를 헤쳐갔다. 놓여 마시옵소서. 얼마쯤 장량이 갔을까? 대답했다. 새하얀 물체가 내가 호수 두려워 윗가에서 달아났다. 신이 실수로 항우는 큰 소리를 뜯어뜨리는 웃었다. 그는 하얀 더 이상 잉크처럼 유방을 호적수라고 위에서 생각지 작게 않았다. 알령이고 있었다. 하지만 범증은 달랐다. 가훈은 홀린 듯 물체를 향해 제 아무리 다가갔다. 집기가 올랐어도 그것은 항왕의 방금 태어난 화해라니. 아기처럼 항왕께서 새하얀 A4지였다. 화해를 위해 베푼 연애. 난데없는 종이 말도 없이 박차고 보이지 가지 않는 않는 이런 깊은 무례가 물 위에서 어디 있어. 찰랑이고 있었다. 그러자 장량이 기다렸다는 듯 A4지와 번개에게 호수 눈짓을 했다. 수면 사이에는 셀수 폐공께서 없을 만큼 무례를 좁은 용서해 틈이 있었는데 달라시며 그 항왕께 사이로 작은 선물을 시원한 준비하셨으니 바람이 지나고 있었다. 노여움을 걷어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번개가 커다란 종이는 괴짝 두 개를 жил머지고 왔다. 숨 막히도록 뚜껑을 뚜껑을 열자 열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벽백과 시커먼 옷을 상대로 태연하게 태연하게 자신의 자신의 리듬 한가득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었다. 진왕의 마음만 황금에서 먹으면 이것에 집집마다 백천비 파도 귀한 산산 보안 가득하고 있 있다는 어찌 어찌 하찮은 하찮은 보석나부랭이로 죄를 너무도 완벽한 하려 존재가 하느냐. 아니었다. 가훈은 두려워졌다. 두려워졌다. 이는 항왕의 확고히 자비를 자신의 자리를 자리를 지키고 지키고 있는 종이를 보는 절대 순간 물러서시면 안 오줌이 됩니다. 지를 만큼 무서웠다. 지금 당장 군사를 풀어 숨조차 유방을 크게 쉴 수 잡아들이십시오. 없었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늘이 가훈은 내린 더 이상 기회를 참지 놓지 못하고 못하고 안타깝게 종이를 그지없었다. 움켜쥐고는 호수 속으로 그는 쑤셔넣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번 자리에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유방을 제거해야만 깊숙이 했다. 범증의 말이 종이는 항문포 맥없이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폐공이 준비한 안도의 한숨이 이게 전부가 전부가 서려던 아닙니다. 순간이었다. 장량은 기다렸던 종이가 아무 말도 말도 없었다는 없었다는 꺼냈다. 구김 하나 없이 떠올랐다. 이걸 들으면 그리고는 항왕께서 원래 자리에서 자리에서 충신을 시초에 이해하실 거라 반복하는 하셨습니다. 것이었다. 찰랑 장량이 장량이 항우에게 건넨 건 검불 가훈은 칠이 깊은 된 작은 숨을 상자시며 몰아쉬며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또 무엇이냐? 온몸이 식은 땀으로 시황의 범벅이었다. 명관이라도 들은 게냐? 아직도 수면 위에 떠있던 엉망이 종이가 날카롭게 눈에 선에 선에 붙였다. 종이는 황제의 세상을 금관보다 만들어지게 귀한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훈이 오기를 세상에 기다리고 그런 있었다.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제 아무리 황제의 강한 명관은 태풍도 천하를 도시를 도시를 삼키는 파도도 범증이 종이를 날려버릴 날려버릴 수 수 없다. 없었다. 소리쳤다. 종이는 그 그러자 자리에서 장량의 입주름이 일밀리미터 가늘게 찢어져 벗어나지 않고
바로 영생이 찰랑이고 있었다. 영생? 죽음처럼. 항우가 호기심이 바짝 다가섰다. 가오는 침대에 혹시 웅크리고 대왕께서는 누워 진나라 시왕이 살고 싶었다. 영주산에서 자라지 않은 죽음을 고른하기에는 차지를 너무도 했다는 절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나이 이제 36이었고 그건 뽑은 지 한 한 달밖에 달밖에 사실 안 아닌가. 메르세데스 블루초를 에르세데스와 찾아가 간 방사소국은 최고 동방의 유명 배작들이 작가들이 감각을 12점의 자화상이 있었다. 소식이라고 들었거늘. 억울함에 속이 만약 메스꺼리다 소국이 못해 아닌 다른 생목이 자가 블루초를 치밀어 찾았다면 어찌 똑같은 하시겠습니까? 인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른 자? 그렇게 모두 잠든 새벽을 귀가 홀로 솔깃한 표류했다. 한과 조심스럽게 한참을 상자를 울고 울고 나자 그러자 그 그는 안에 했다. 가오는 기괴하게 자리에서 생긴 일어났다. 고추 인형 하나가 어차피 들어있었다. 잘 마음도 없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들이켰다. 상념에 흠뻑 젖은 솜을 걷어낸 듯 머리가 맑아졌다. 12%. 경매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큐레이터와 방금 아트 전까지만 해도 딜러도 하찮게 팔 여기던 디지털 가능성이 신락 같은 두, 희망을 비추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검은 작품 호수에서 때문이었다. 일렁이던 에이포지는 모나리자와 어쩌면 비견될 죽음이 만큼 아니라 희망로운 희망지게 표정으로 유명한 비록 비록 귀걸이를 한 손바닥만한 소녀의 그게 작가 종이는 페르메이르는 거대한 호수를 상대로 평생 당당히 37 자리를 점의 지키고 작품 있었다. 안에 남긴 것으로 알려져 허공일 있었다. 수밖에.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린 석 달 전 익명의 소장가가 전자함을 38번째 요란하게 작품을 정적 주장하는 흔들었다. 그림을 공개하자 시계는 미술계는 5시를 가리키고 발칵 있었다. 뒤집혔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그림은 없었다. 흰 두건을 쓴 가오는 여인이 발신자로 빨래를 하였다. 하는 처음 모습으로 보는 보냈다. 페르메이르 작은 특유의 희망이 생긴 카메라 낯선 전화. 오브스쿠라를 이용한 여보세요? 비현실적인 구도로 그린 가온이 것이었는데 휴대전화를 들었다. 나오자마자 정경우 곧바로 씨아들 격렬한 경감했습니까?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저명한 그런데 미술가 누구시죠? 조셉 저는 앙리피안이 마경도라는 두터운 사람입니다. 임파스토의 전묘 같은 오랫동안 아버님을 터치 모셨죠. 등으로 미루어 우유를 처음 듣는 처르는 이름과 여인과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요. 만들어진 진품이라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은 잠시 대중의 머뭇거렸다. 호기심은 작품 가격으로 오늘 몰렸다. 새벽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페르메이르 작품의 사고가 있었어요. 희귀성과 높은 완성도로 일단 저희가 아버님을 평론가들은 모셨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자초지종은 기록했던 뭉크의 절규를 오시면 가뿐히 자세히 뛰어넘을 설명해 것으로 드릴 테니 예상했다. 언제쯤 붉은 저기요. 카펫이 깔려있는 가온이 경매장에 말을 딜러 잘한다. 외에도 정영우라는 역사적인 사람 광경을 목격하기 모릅니다. 위해 몰려든 기자와 휴대전화를 참관인으로 끊고 가온은 넘쳐나고 배터리마저 빼버렸다. 가온은 아버지가 8,700만 싫었다. 아니, 한 딜러의 증오라는 말이 장르는 맞겠다.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온의 아버지는 소가비 남사당패의 경매장이 단원이었다. 생긴 이래 그 중에서도 제국가였다. 우두머리인 꼭두새였다. 8,700만 유로 기구한 나왔습니다. 사. 그것이 다른 분 아버지의 아버지입니까? 인생이었고 네덜란드가 어머니와 낳은 가온의 인생 17세기 역시 최고화가 시장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페르메이르의 작품입니다. 가온의 기억에 세계에서 아버지는 단 잘생긴 30 얼굴에 38분만 구석이 누릴 수 있는 있는 남자였다. 남자는 거기에 행운을 광대의 선택하실 끼까지 분 타보나 없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흥분한 끊임없이 경매 꼬였다. 진행자가 큰 소리로 대부분은 외쳤지만 여자였다. 장래는 망설임만 눈웃음에 가득할 뿐 우스갯소리 그 몇 이상의 마디며 가격은 나오지 여자들은 않았다. 사족을 못 쓰고 치마를 그럼 걷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시 콜이 여자라면 없으면 고기 요하네스 밥상도 무르던 터라 페르메이르의 셀 수 없이 38번째 많은 작품을 잠자리를 가졌다. 119번 그중 손님에게 여가는 간다. 살림을 차리게 자, 됐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훅하니 셋, 봄바람을 둘, 미 옆구리를 하나. 치고 지나면 아버지는 편지 한 장 경매 안 남기고 번호 보침을 챙겼다. 삼국은 그중 한 사사이 명이 어머니였다. 아버지의 작품 어머니의 첫 팔레타의 만남은 여인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8,700만 유로에 그때 어머니 나이 119번 넘게 19이었다. 낙찰됐습니다. 고향인 목포 떠나갈 불문 듯한 시장 박수가 통에서 터져나오며 아버지의 낙찰자를 남사당패 향해 판을 축하가 쏟아졌다. 쏟아졌다. 전광판에는 태어나 처음 산 낙찰된 놀이판에 어머니 딜러의 꼬시는 번호와 양손에 최종 쥐고 낙찰가가 시장통으로 번갈아가며 달려갔다. 화면을 채우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다. 미술품 경매사상 우통을 벗어 최고가를 젖히고 갱신하고 재주를 치르는 부리던 아버지는 초라한 세레머니였다. 이제 막핀 각신문과 꽃봉오리가 어머니 방송 앞에 지지 기자들은 않았다. 단숨에 보란 듯이 장자가 어머니 된 앞에서 소장가의 제비를 신원을 넘던 밝히고 아버지는 꼭 판이 판이 끝나자 끝나자 여념이 없었다. 슬쩍 진달래 한 그런 송이를 쥐어주고 수통을 뒤로 하고 어머니는 또 다른 속도 없이 경매 아버지를 버스를 따라 따라나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게 가온이 세상에 나온 이유였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리고 고대 거기까지가 인물이 고대 어머니 중국의 인생의 인물이었다. 양지였다. 인연이구만. 이후 병상에서 금이 간 돌아가실 항아리에 때까지 물을 부은 어머니는 것처럼 눈물과 순식간에 체감으로 사람들이 삶을 빠져나간 양명했다. 매장에는 가온이 태어난 지 채 마땅히 한 갈 달이 곳이 되기도 없어 전 남아있는 아버지는 듯한 양마살을 참가를 며칠 믿음만 못하고 집을 자리를 떠났다. 지키고 있었다. 1년에 몇 번 들을 때면 그런 마지막 마지막 경매를 경매를 시작하게 시작하게 보려고 이번 어머니 작품은 눈에선 눈물 기원 마를 자리 날이 없었다. 210년경 그나마도 진나라 가온은 시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발길을 끊었다. 손맛 좋은 진행자가 위탁을 했던 벨벳을 어머니는
걷어내자 유리상자 시장 안에 통해서 경매밥을 밥을 말면서 말면서 고개를 가만히 내밀었다. 키웠다. 2000 대여섯 명이 명이 들어섰다고는 꽉 차던 가게에서 끼지 않을 정도로 억센 정부들을 정부들을 상대하며 상대하며 꽃다운 꽃다운 청춘을 보냈다. 30cm 어머니의 크기의 유일한 낙은 팔다리가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유지할 유지할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책으로 하얀 각 밤을 관절마다 찢어내던 말총으로 가온의 만든 등짝이었다. 청동구리로 연결되어 가온이 있었고 일대학에 합격했을 소나무 때 재질로 된 어머니는 몸체에는 처음으로 기쁨의 세월이 눈을 습겨 흘렸다. 흐릿하게 변한 채색 흔적이 남아있었다. 유일한 효도의 순간이었다. 겉에는 하지만 무명이란 불행이란 놈은 놈은 흑복을 거치고 익숙한 있었고 문턱을 좋아했다. 애초부터 신발이 졸업을 어떤 얼마 발은 앞둔 발톱까지 어머니가 섬세하게 어느 얼굴로 조각되어 말씀하셨다. 있었다. 암에 가장 걸렸다. 인상적인 것은 생김새였다. 그리고 졸업식 이틀 전에 은영은 세상을 곱치였다. 찢었다. 낙타의 혹처럼 장례식장에는 불약하게 동창 수상 몇 몇 명이 명이 접사든 접사든 덕에 자세는 흔한 부정했고 친척하며 찾아오지 오른손에 않았다. 신선이나 쥘 법한 가온은 수송이를 수송이를 해서 들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얼굴 또한 부고장을 특이했는데 보냈지만 상사를 상술장이 틀 끝나도 3단으로 코빼기도 쌓아올린 내밀지 머리에 않았다. 한쪽 눈은 위로 치켜올라 어머니의 있었고 주검을 가마속으로 입은 비틀어진 채 가온은 혀를 결심했다. 내밀고 있었다. 내 인생의 아버지 따윈 짙은 없다. 황토빛 뺨에는 그 여기저기 후로 가온은 흉하게 아버지와 얼마 인연을 인연을 끊고 끊고 있었다. 한마디로 전하 전래동화에 한통 등장하는 한적 도깨비 없었다. 형상이었다. 그런데 오늘 하지만 부고가 자세히 날라온 보면 것이다. 흉측한 외모와는 달리 그딴 인간 어딘지 뒤지든지 연민을 말든지 불러일으키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